그런데 어제 운영위를 보면은 네. 신현수 민정수석 네. 이 사람은 사표를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뭐 완전히 어정쩡한 것도 아니고 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신현수를 저는 한마디로 따가면 출근해 드리겠습니다. 출근해 드리겠습니다. 예? 체면 봐서. 체면 봐서 대통령이 보궐선거 앞두고 네 분 일어난 거 하면은 영향을 준다고 저렇게 매달리니까 출근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청와대가 그렇게 대통령이 권위가 떨어져 버리고 그렇죠. 완전히 콩가루 집안 된 거 완전히 아닙니까? 매달린 거잖아요. 네, 네.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아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부터 자기 뜻이 안 받들어지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 발표하고 결재도 안 났는데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못 참겠다. 사의 표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데 문재인으로 봐서는 보궐선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후임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유영민 이야기는 대통령이 곧 결정할 것이다. 네. 설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후임자가 찾아지면은 아웃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술이 될 수도 있다가 제가 보기에는 한 달,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그렇죠. 같아요. 보궐선거가 4월 초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어떻게든지 어정쩡하게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말이 됩니까? 컨트롤 타워가 아무런 기강이 안 서고.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예? 핵심적인 얘기죠. 권력기관 감시부터 친인척 관리부터 인사 그 신원조회부터 다 하는데 그게 핫바지가 됐어요. 기둥 뿌리가 뽑힌 그렇죠. 거예요. 저기 이렇게 사표 내고 수리를 검토 중인 민정수석한테 무슨 권한이 들어오고 누가 뭐 상대를 하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보궐선거로 지금 용어로 지금 신현수를 억지로 잡고 있으니 신현수는 그래 문재인 그래 내가 20년 같이 알았는데 예정을 생각해서 출근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네. 근데 내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이 뜻이죠. 예. 또 어제 유영민 실장의 이야기 중에 지금 지난번 검찰 고인사 결재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가 계속 논란의 핵심이 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결재를 해놓은 거냐 안 한 거냐, 박범계가 사고를 쳤느냐, 결재도 안 받고. 그렇죠. 근데 결재 안 받은 것만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거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밝혔죠. 나중에 다음 날 전자결제했다고. 근데 그러니까 물론 구두 승인을 하고 전자결제를 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관행이라는데 그런 관행은 없다고 전부 다 그러네.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세상에 무슨 중대 긴급 사태 이거야 먼저 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근데 인사 발령 검찰 몇 놈 되지도 않는 인사 발령. 그것도 4명 하는데 무슨 그렇죠. 예, 친문 검사 몇 명 하는데 그게 그렇게 급합니까? 그걸 결재도 안 하고 해요. 이거는 국정농단이죠. 이건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에서 누가 결재 받았는지도 안 밝히고 있거든요. 그 누가 보고했는지. 그게 국가 기밀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광철이가 갖고 갔는지 신현수 수석은 뭐 그건 몰랐다고 하고.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결재를 박범계가 직접 들어온 건 아니다고. 그렇죠. 그럼 누가 했냐? 문이 양식 귀신이 있는, 했나? 문이 양식 있는 사람이면은 자초지정을 밝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해서 박범계 너 결재도 안 받고 인사 발령 내용도 해임이야 해임하고 신수석 지난주에 뭐 휴가 갔다 하는데 휴가가 아니거든요. 출근 안 하는 사표 내고 출근 안 하는 사람을 청와대에서 언론사에 설명을 휴가 보냈습니다 하고 설명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줘서 지금이라도 사표를 수리하고, 예? 지금 뭐 핫바지 안 줬으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불리한 건 다 모르세요. 불리한 건 모르세요. 침묵 지켜버리잖아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정권에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온당치 못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참 불리하면 빠지고 유리하면 나서고 이런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이 또 모르쇠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도 뭐 그 이전에 뜻은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입니다. 이 중대범죄수사청은 당과 청와대 간의 갈등이라면 이번에는 당과 정부 간의 갈등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이 신공항 문제는 4월 총선을 겨냥한
입법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래서 봐도 그렇죠. 네. 이거야말로 괴물 입법이다. 또 매표 공항이다. 그렇죠.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네. 이게 나비 효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오거돈이가 있었으면은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오거돈이가 성추행에서 물러나니까 보궐선거 앞두고 지금 어떻게 보면 광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인지 부산 시민 민심을 잡아가지고 선거에 이기겠다고 가덕도를 블랙홀로 삼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여기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저기도 네. 얘기하니까 네. 반대를 민주당이 할 수가 깃발 없는 세우고 국민의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라를 위한 사람이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게 벌써 레임덕이 여기서도 나타나요.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했잖아요. 7조 부산 든다는데 가덕도가 사실 28조입니다. 4배가 더 든다. 4배가 더 듭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반대한 거 아닙니까? 환경 영향 평가부터 타당성 조사부터 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그래도 산자부 공무원 월성 1호기 때문에 감옥 줄줄이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도 또 가게 생겼거든. 직무유기 아닙니까? 가만히 직무유기 있으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참 지금 공무원부터 이것도 레임덕이에요. 예. 나 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이라도 빨리 제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30조 같으면요. 그 젊은 사람들 첨단 기술 개발하는 데 지원해 봐요. 그럼 이게 미래 우리나라 먹거리가 나옵니다. 근데 저 바다에 매립한다고 저게 얼마나 든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검증을 좀 해봤냐 이거죠. 그냥 저 검증은 이전에 다 했었잖아요. 했죠. 예. 해서 김해공항으로 결론이 난 거죠. 결론이 났죠. 그렇죠. 이거는 등회예요, 등회. 예. 그렇죠. 어? 그러니까 꼴등 아닙니까? 그렇죠. 30조 들여서 공사하면은 부산 지역 건설업자는 신났겠죠. 토건업자. 예? 30조가 돈이 흐르니까. 그러면은 부산 지역에 큰 건설업체도 없어요. 결국은 뭐 현대다 뭐다 그렇죠. 큰 데서 다 먹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잔돈분 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면은 TK 지역도 공항 하나 또 지어야 돼요. TK 특별법. 그럼 또 호남도 하나 지어야죠. 호남도 지어야 특별법은. 되고 충청남도 제 고향 대전 쪽에도 공항이 대전 하나 쪽에도 없거든요. 특별공항법 그래서 하나 인천공항, 청주공항 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대전 시내에 계룡산 옆에다가 하나 좀 지으면은 아주 아늑한 공항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거기다 그래갖고 전국토의 공항화죠. 거기 고추 말리고 고추 벼없이 말리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저는 부산 시민의 심정은 이해가 가요. 부산에 뭐 그렇게 해서 좀 그 해외 들락거리는 것도 좋고 제2 도시로서 좀 자긍심도 좀 갖고 또 수도권 중심 지향에서 그래도 남도 쪽을 좀 부산을 우대하는 그런 뭐 방침은 좋다고 하는데 왜 하필 가덕도냔 말이에요. 사업성 아무것도 그 통과되지 않은 이런데 이렇게 무리한 돈을 투자한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니 신공항을 지을 게 아니라 김해공항을 다시 확장하는데 그렇죠. 7조면 된다. 6조 9천억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그동안 몇 차례 검증 결과 가장 우수한 그런 방안이다. 그렇게 이미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머지 28조라는데 27조인가 얼마가 든다는데 28조. 한 20조를 예. 부산 지역의 어떤 특별한 다른 그렇죠. 제4차 산업 그런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를 만든다든가 그렇죠. 어떤 기술 투자를 하면 그게 훨씬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부산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거기 해일 몰아치고 태평 오면 다 잠기고 한 데다가 그 수심 20 몇 미터 되는 데다가 산 깎아갖고 그게 공항 만들면 어떻게 그런 되겠습니까? 걸 설득하는 게 정치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건 대통령이 결정을 그렇죠. 해야죠. 옛날 이게 통치행위거든. 세종시도로 수도 옮긴다고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그거 갖고 재미 봤거든요. 그걸로 당선됐죠. 대통령 되고 나서 내가 행정수도 갖고 재미 좀 봤다고 그랬어요. 지금 문재인은 아마 가덕도 갖고 재미 봤다고 그런 거야. 근데 재미도 못 볼 것 같아요. 아니 부산시장 뭐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번에 보궐선거는 대통령 선거에 또 가덕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정권 대통령 되면 그 또 무산입니다. 그렇죠. 안 한다고. 네. 그런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덕도 가지고 네. 뭐 노래표 3년을인가 뭐 10년을 우려먹는다는데 이건 몇십 년을 우려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산 시민들을 네.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죠. 사기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 법무부, 기재부 다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행정부를 총괄하고 있는 총리나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야죠. 당하고 지금 정부는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다들 모른 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낙연 대표 그러대요. 2030년에 부산에서 엑스포 열리기인데 그 전까지 공항 완공해서 개통식 하겠다. 아니 자기가 무슨 어디 저 아파트 짓는 것보다 더 빨리 짓나요? 그러니까 언제 설계하고 언제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아니, 의원이 자기가 무슨 자기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뭐 2030년 네. 얘기를 왜 하고 앉았어? 민주당 지금 다음에 경선도 네. 통과하지 못할 사람이 민주당 의원 말이 생각나요. 동네 하천도 이렇게는 안 한다. 조홍천 의원이 그랬잖아요. 동네 하천도 신상평 얼마나 안 정의당 지었으면 의원도 예. 기가 막힌다고 예.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국정농단이 아니면 뭐겠어요. 예. 대통령 결재도 안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사 인사를 발령하고 예?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그걸 다 면제시키는 특별법을 또 통과한다고 하고 또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도 지금 제대로 안 끝났고 공수처도 이제 갓 출발했는데 또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또 뺏는다고 하고 이 모든 게 난장판이에요. 이게 모든 게 국정농단 안에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뭐 국민의 정부다 참여의 정부다 이렇게 정부 이름을 정해줬잖아요. 아마 문재인 정부는 난장판 정권으로 이렇게 조약해서 난장판 정권. 그리고 뭐 하나 해놓은 게 없잖아요. 다른 정권에서 하다못해 노무현 정권만 하더라도 제주 해군기지도 만들고 한미 FTA 되고 문재인 정권은 어때다가 아파트 하나 제대로 세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백신이 26일부터 우리나라 맞추거든요. 네. 이게 세계에서 몇 번째인 줄 아세요? 108번째. 세계에서 102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유니세프 지원받는 데 있잖아요. 네. 그 결식 아동들 많이 사는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치질이 못 사는 나라 빼놓고는 우리가 꼴찌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들은 불법 뉴스, 가짜 뉴스 양산하는 세력들이 백신 접종을 방해하고 있다고 엄단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어요. 백신을 정치화하지 말라고. 진짜 정권부터 지금 반성하고 해야 된다. 지금 의사, 간호사들 임금 그 코로나 때문에 나선 임금 200억 가까이도 지금 아직 안 주고 있대요. 이렇게 돈이 많이 넘치는데. 예. 웃기는 놈들이에요. 웃기는 놈들. 아니 예. 돈을 못 써서 난리하죠. 그래서 코로나 방역, K방역 홍보비가 1200억인가 썼거든요. 예. 근데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예. 참, 한심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참 이런 정권도 보다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기는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하나가 딱 지켜지는 게 있다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네, 그거 하나 딱 지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문재인 정권이 아직도 1년이 넘게 남았는데도 총체적 난국 상황에 빠져드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버리는 이러한 무도한 행위를 친문 강성파들은 하겠다고 난리 법석을 치고 있고 28조가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 이것은 설계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공항을 짓겠다는 법부터 만드는 이런 앞뒤가 뒤바뀐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표 공항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표를 사기 위해서 돈을 뿌리겠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자기 정권에 가면은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부산 시민들을 우롱하는 특별법입니다. 어쨌든 임기 말 문재인 정권이 이런 상태로 1년 넘게 지속한다면은 나라 꼴이 정말 엉망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